대법원 선고 이후에, 파기환송 이후에 여론조사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가요? 여론조사 자료가 있나요? 네, 여론조사 3자 대결 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서고 있는데요. 이제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가 5일 공개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보니까 이재명 김문수 했을 때도 46.6, 27.8, 이재명 한덕수에서도 46.5, 34.3 이렇게 나왔습니다. 50% 가까운 숫자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없음 보통 한 13에서 11, 그 다음에 잘 모름 4 내지 2 이런 거 빼고도 지금 46%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큰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저희가 네. 이제 당에서 여론조사 이제 그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있어가지고 네. 꾸준히 모니터링을 그렇군요.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무죄였다가 유죄로 바뀌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 5%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당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대략 한 1.5% 정도?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 걸 네, 당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을 보고 아마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훅 떨어지든지 네.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올라가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 꽃도 기사 보니까 굉장히 그 수치가 괜찮은 걸로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또 파기환송 후에 민주당의 당원 신규가입이 5천여 분 정도 됐습니까? 그렇군요. 평소보다 한 10배 정도 많이 그렇군요. 신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순히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어떤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과 지역 내려가 보면 아니 어떻게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이 시기에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우리 일반 주민분들의 의견들도 상당히 그런 식으로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적 공분에 지금 대법원이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흔들림 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안정감을 주는 행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 또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거에 대해서는 온몸을 던져서 우리 민주당에서 결사 저지하겠다. 네. 저희 이번 그 대법원 판결은 사실은 이른바 보수층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안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갸웃하게 만든 판결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 중에 보수적인 친구들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카톡으로 제가 방금 피식 웃은 게 그 친구 이렇게 말이 생각나서 그래요. 제 이렇게 법사에서 한 걸 영상을 로딩 시켜놓고는 네. 김기표 화이팅 한 다음에 이 쌍시옷 비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다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라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보수형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이게 더 그 친구 더 못 견딜 수도 있어요. 네. 법조인 출신이나 이런 이게 대부분 이런 걸 생전 못 봐왔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네. 그런 걸 주변에 좀 느끼시죠? 예, 예. 저 뭐 변호사들은 사실 상고심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본 적은 없다. 정말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은 정말 두고두고 회자될 역사적인 정말 대법원의 오명을 남길 5월 판결이다. 1일, 2025년 5월 1일은 대법원 역사에, 사법부 역사에서 길이 기록될 겁니다. 예? 그 안 좋은 방향으로. 근데 그거 하나는 성공한 것 같아요. 언론에 내란 수괴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에 대한 과정이 좀 나오다가 얘가 지하로 갔네, 지상으로 갔네, 특혜를 네. 받네 이런 것들이 도배되다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론이 엄청 많이 또 도배가 되고 있으니까 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국민이 궁금한 건 윤석열 씨가 지금 한강에 개 산책하러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오늘 그 부분 너무 이런 열받아가지고. 기사들 보면 너무 열이 받아요, 사실. 진짜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되는 과정을 국민이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언론도 정말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도 참 안타깝고 잘 헤쳐나가기를. 저는 한 가지, 바랍니다. 뭐, 제가 오늘 사회부에서 말을 많이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조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들이 사실 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쟤들 공부도 잘했고, 그러니까 또 똑똑한데. 똑똑하고, 그 다음에 아마 양심 지켜서 잘 할 거야. 약간 이런 예. 기대가 있었다면, 근데 이제 검찰이 먼저 민낯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은 좀 안 그러겠지. 약간 이런 류의 어떤 기대가 있는데. 있었죠. 왜냐면 헌재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법조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정서를 전혀 못 읽고 자기들의 굉장히 오만함을 이번에 네. 한꺼번에 보여줘서 실체를 보여준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귀족화돼 있는 네. 엘리트들. 그래서 자기가 시험 붙어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 엘리트들이 예, 하고 있는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네. 그런 실체를 본 것 같죠. 우리 엘리트라고. 솔직히 저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이 없는 사법부라는 집단이 예. 자기네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라고 하는 오만방자한 생각에 저는 이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두고두고 잘못했다라고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우리가 좀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엘리트란 말도 붙이기가 좀 그런 게 그냥 윤석열 인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깜이 안 되는 사람에게 큰 자리를 줘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지킬 수 있을까 되게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엘리트라기보단 정말 인성이 바닥이고 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자리를 줬다. 맞습니다.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잖아요. 본인에게 충성할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네, 능력이 자리에- 하나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사람들. 그게 이제 이렇게 민낯이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굉장히 높고 높아졌죠. 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민낯이 바로 또 보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